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포석이란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포석. 바둑 좋아하시는 분 잘 알지요? 네, 바둑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바둑과 관련된 우리 생활 한자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바둑을 잘 못 둡니다. 뜨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알지만 그 한 판을 다 이끌고 갈 어떤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만 동생하고 바둑을 한 몇 번 둔 적이 있는데 제가 도저히 머리도 약하고 이래서 도저히 성산이 없다. 그리고 이 반면을 다 메꾸고 끝을 내기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몇 번 아이 그만하자 한 적이 있는데 참 예전 얘기입니다만 바둑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둑입니다. 사실은 이 바둑이라는 말 자체가 어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깊이 연구하지 못하고 잘 모릅니다. 저는 사실은 낱말에 관심이 많은데 순 우리말 낱말보다는 한자 낱말에 관심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순 우리말 낱말은 그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저는 또 한자와 관련된 우리 생활에서 있는 낱말에 관심이 있으므로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딱 제 취미를 제안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둑은 역시 흰 것과 검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 바둑이 할 때도 아무 강아지나 바둑이라 하지 않고 검은 점과 흰 점이 섞여 있는 것을 바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결국 이래서 바둑인데 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 모양입니다만 여기서는 바둑은 순 우리말로 쓰이므로 한자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둑과 관련된 용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일단 포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포석이라는 말은 배포와 돌석이라는 글자예요. 배포. 배는 천을 얘기합니다. 천을 이렇게 펴기도 하고 깔기도 하죠. 그래서 편다, 깐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돌을 놓는다는 얘기예요. 돌을 배로 만든 돌이 아니고 돌을 여기저기 깐다, 놓는다. 바둑을 둘 때 우리가 돌을 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포는 이게 수건근과 이러한 글자죠. 이 글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손을 뜻하는 글자이죠. 또 우자를 편 글자예요. 이게 다 같은 글자예요. 다 손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손에 배를 들고 있다. 수건을 들고 있는 모양이다. 그것이 배다는 뜻이에요. 수건을 들고 있다. 돌석은 우리가 돌로 일반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낭떠러지에 돌이 굴러 떨어져 있다. 이것이 모양이 좀 바뀌어서 돌석이 됐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바둑과 관련해서 중요한 낱말이 이 한자가 있습니다. 이 기본 글자는 다 이 글자와 관련되죠. 전부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키, 곡식을 까부는 키 있지 않습니까? 키를 본뜬 모양이에요. 키를 잡고 이렇게 곡식을 까분다. 이 키는 모양이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네모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네. 그래서 이 글자도 키기라고 하는데 이 기에서 나온 것이 기본적으로 나온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할 때는 좀 네모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바둑의 본격적인 용어 탐구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바둑을 뜻하는 이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바둑판은 우리가 정방형으로 네모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글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바둑판이 네모졌다. 네모졌으므로 이렇게 된다. 기본 놓고 돌로 가지고 흰돌, 검은 돌을 가지고 두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돌을 넣습니다. 판과 돌이죠. 이것이 바둑입니다. 발음은 다 기가 되겠습니다. 기. 발음은 다 기. 자, 근데 이제는 돌을 빼고 바둑은 돌로만 하는 것은 아니죠. 나무판, 바둑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무목을 넣습니다. 네모나게 만든 나무로 네모나게 만든 것이다. 바둑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가 됩니다. 자, 또 나무를 왜 거기만 넣느냐? 여기에도 넣을 수 있죠. 이렇게. 이것도 기가 됩니다. 나무로 네모나게 만든 바둑. 그래서 이 세 자가 다 바둑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둑기, 바둑기, 바둑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둑만 되고 장기는 안 되느냐? 장기 할 때도 씁니다. 기본적으로 바둑인데 장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장기를 둔다 할 때도 이런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 장기를 둘 때는
이 기자를 쓰고 이 기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 기자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장기는 돌이 아니고 나무로 돼 있죠. 그래서 돌 석자가 들어간 기는 장기할 때는 쓰지 않고 바둑할 때만 씁니다. 물론 장기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기라고 할 때는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쓴다. 그리고 바둑을 두는 곳을 기원이라고 하죠. 그때도 기원이라고 이 앞에 두 자를 가지고 기원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바둑을 또 어려운 한자 말로는 위기 이렇게 됩니다. 위자도 보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뭔가 가둔다는 뜻이에요. 가둔다는 뜻. 바둑도 결국은 판에서 상대방을 돌을 이렇게 가두는 것이죠. 그래서 가둔다는 뜻으로 해서 위기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바둑에 대한 기본 글자, 기자는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포석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돌을 놓는다는 것이죠. 돌을 둔다는 것입니다. 바둑판에 내가 내 땅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돌을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 당장 싸움을 벌리는 곳이 아니라 나중을 대비해서도 이렇게 바둑을 두다가, 저는 사실 바둑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바둑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싸웁니다. 집중적으로 싸우는데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기다 뚝 둡니다. 뜬금없이 반대편에 뜨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쪽으로 와서 싸울 때를 대비해서 미리 나의 거점을 마련해 놓는다는 그런 뜻으로, 그런 경우에 이제 포석이란 말이 나오죠. 나중을 대비해서, 장래를 대비해서 미리 여기서 한참 싸우는데 저기다 툭툭 뜹니다. 이쪽에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이쪽에서 나가 많이 먹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돌을 놓는 것을 포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바둑은, 전통적인 바둑은 사실은 순장 바둑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두는 바둑은 일본식 바둑이에요. 그럼 바둑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서 전해져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이제 전달이 됐는데, 일본에서 싸움 바둑으로 이렇게 흥해져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다시 들어오고 지금 전 세계의 바둑의 표본이 됐습니다만, 우리의 전통적인 바둑은 순장 바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1940년대까지는 거의 공식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이 바둑이 순장이라고 할 때는 이 순자를 쓰는 모양이에요. 정확한 뜻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례 순자, 순할 순입니다. 순장 바둑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돌을 미리 차례차례대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바둑을 시작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바둑은 전혀 하나도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싸움으로 들어가는데, 순장 바둑은 이렇게 미리 흰 돌, 검은 돌을 미리 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 싸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뭔가 장은 글쎄요, 장기에서는 장군이라고 하는데 미리 이렇게 순서대로 중요한 곳에 포진을 한다는 그런 뜻이 조금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막 그러한 바둑이 있었습니다. 자, 바둑에서 우리가 또 돌이 중요하죠. 바둑에서 나온 말 중에 많이 쓰는 것이 정석입니다. 수학의 정석 있지 않습니까? 그 정석입니다. 바둑에서 최선인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인정되어 온 일정한 수를 얘기합니다.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바둑을 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두는 것이 맞다. 완전히 맞다기보다는 정말 이 이외에는 별 좋은 수가 없다. 이것이 가장 정답이다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합니다. 아주 정해진 돌이죠. 정해진 돌을 놓는 정해진 방법이다. 그래서 정석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정해진 일정한 방식이다. 네, 그것이 정석, 수학에서 나왔다. 그리고 사석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죽은 돌, 바둑에서 이미 죽은 돌은, 포위가 돼서 죽은 돌은 사석입니다. 또 이러한 사석도 있습니다. 이거는 버린다 할 때 사석입니다. 아, 버리는 돌이야. 이것은 내가 넣더라도 이거는 버리는 돌이다 할 때는 사석,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낱말이 됩니다. 우리가 이세돌 구단과 관련해서 알파고가 얼마 전에 있었죠. 몇 년 전에 있었죠. 알파고와 붙어서 이렇게 한번 이겼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이제 알파고입니다. 알파는 역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오메가까지 가는 그 히랍 문자의 어떤 알파벳 순서죠. 알파는 그래서 처음이라는 뜻이죠.
알파와 오메가 하면 처음과 끝 이렇게 되죠. 여기서 고가 무슨 뜻일까요? 알파고. 고는 이 바둑 기자를 얘기합니다. 바둑 기 앞에 수류가 맞죠. 바둑 기죠. 근데 왜 고라 그냥 일본 사람들 일본식 발음이 고예요. 바둑을 고. 그래서 고 바둑이죠. 처음으로 바둑과 관련돼서 만든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알파고다. 인공지능을 써서 처음으로 만든 바둑 관련된 소프트 프로그램이다 해서 알파고란 말이 생겼습니다. 글쎄요. 우리 바둑이 지금은 뭐 세계 최강 수준이죠. 한때는 정말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바둑 잘 모르는 저도 흥분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알파고는 지금 일본한테 뺏긴 이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